이어서 박근혜 정권 규탄사를 한상희 목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한상희 목사님께서는 연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보고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요, 수많은 국민들은 우리 온 사회가 좌익들에 점령돼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화될 것이라는 공포감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공산주의자들이 득실거리고 국회, 사법, 검찰, 국정원 등을 포함해서 국가 및 사회의 주요 자리들이 거의 좌익들에 점령돼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합니다. 통일대박, 가당치도 않은 통일대박의 정서로 국민들의 마음이 들뜨고 안보의식과 군인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복지로 국가 혼란과 근로 정신과 정의감이 파괴되고 있고요, 온 사회가 차분하게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게 들떠 있습니다. 좀 사는 사람들은 해외 탈출을 준비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말들과 현상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급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개 자연인의 자리였던 지난날 국민의 허락도 없이 2002년 평양을 갔다 오더니 사람 자체가 변조되었다는 민심입니다. 그 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를 방불하는 것처럼 더욱 악화 일로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 한 예가 바로 최근 5개월 동안 전개해온 5.18 광수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는 철저한 외면 현상을 보이며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을 감행하여 저들을 눈감아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5.18 광주에 침투하여 활동한 북한 침략자들의 명단이 연일 영상으로 분석되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는데도 뉴스타운호의 1, 2, 3호를 통해 온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데도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철저히 이를 외면하고 외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올리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5.18에 관한 한 일체 방송도 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오죽하면 일개 자연인이 이에 반발하여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겠습니까? 5.18 광주에 김씨 왕조 The Royal Family가 왔다고 하는데도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무지 나라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북한 특수군 600명이 내려와 광주 사태를 주도했다는 그 증거들과 함께 편지를 보내고요, 진정세를 내올리고요, 공문으로 신고를 해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병호 국정원장은 무슨 백이 있는지 여러분 보란듯이 이 신고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모른 채 한 것이 이것뿐이 아니고 김일성의 여동생 김정숙이 광주에 왔고 김일성의 딸 김경희와 사위 장성택 그리고 김정일의 처형인 성혜량이 광주에 왔다 했는데도 철저하게 모른 채 합니다. 조사도 안 합니다. 벌써 200여 명이 넘는 광수가 발굴되어 사회에 공개되어 있어서 5.18 광주 땅에서 카메라에 찍힌 이 200여 명 이상의 얼굴들이 북한의 권력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5월 5일부터 연일 밝혀지고 있는데도 정보원장과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들 또 언론, 방송, 국회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들의 존재는 영원한 낭중지추일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수사기록 및 북한 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12년 동안 연구한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은 2014년 10월 5.18 분석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했고 광주 사람들은 이에 부역한 분합이었더라는 사실을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여기에 한 기적이 더불어 일어났습니다. 곧 광주에서 특공작전을 수행하고 전남도청을 배타적으로 장악하고 시체들을 배타적으로 장악한 집단의 사진이 발굴되었고 그 사진에 나타난 200여 명이 북한 핵심 권력층이었다는 사실을 세계 정상급의 영상 분석 기술을 동원해서 발굴해 냈던 것입니다. 이 200여 명의 얼굴 분석과 간등 성명과 도청을 완전 독점한 사진들을 보면 세계 그 누구도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 5.18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500만 야정훈 팀이 찾아낸 199명 당시 때의 구성 상황을 보면 군인 광수가 82명, 민관 광수가 114명, 이 114명 중에 여자 광수가 24명이나 되었었습니다. 군인 광수의 출세 현황을 보면 인민군 원수 1명, 차수 9명, 사성장군 27명, 삼성장군 22명, 1, 2성 장군 9명, 영광급 19명으로 우리 사회에도 잘 알려진 악명 높은 이름들이 거의 모두 광주 출신들이라고 하는 판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황병소, 최령해, 김영철, 김격식, 리영길, 김영춘, 현영철, 박재경, 리을설, 리영호, 오국열 그리고 모든 남북 대화에는 대부분 광주에 왔던 북한 요원들이 주도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민간 조직과 관직으로 출세한 광수 출신들의 현황을 보면 대남사업 정책 통전부장 4명, 총리 3명, 부총리 5명, 국회의장 1명, 장관 8명, 대사급 7명을 포함해서 관, 종교계, 체육계 등 사회 각계 단체들의 수장들로 분석되었고 남한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 다 광주에 왔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북한판 중앙정보부 CIA장 격인 김중린, 임동욱, 김양건, 연형묵, 김영순, 김영길, 박봉주 등이 다 광주에 왔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황장엽과 김덕홍도 광주 출신입니다. 특히 황장엽은 자기들 눈에 보이기에 수상한 사람들의 생각하면 대한민국 시민들을 잡아내어서
끌고 살해하는, 다시 말하면 반대자들을 색출하여 척결하는 소위 반탐 공작조라고 하는 팀의 조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일부 위장한 우익 세력들과 탈북자들은 이에 대해서 황장엽이 위험한 땅 광주에 오기에 그 계급이 너무 높지 않느냐,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지만, 당시 북한판 국정원장인 김중린이 왔고 김경희, 장성택을 포함한 김씨 왕족 4명을 포함해 황장엽보다 훨씬 더 계급들이 높은 기라성 같은 The Royal Family, 김씨 왕조 식구들이 왔었다는 사실에 아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실들을 요약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의미, 북한은 선전포고 없이 전라도 저 7시 방향 지역에 대거 침투하여 대한민국 국군을 모략하고 계엄국군과 전라도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해 황당한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광주 시민들을 살해하고 국가를 접수하려 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수사 기록을 보면 5.18 청상 사명자의 70%가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으로 시민군들을 쏘아 죽였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침략군들로 인하여 전쟁을 일으킨 전쟁 행위는 유엔에 제소되어야 할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의미는 북한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부하내동하여 총을 들고 대한민국에 항적한 광주는 더 이상의 민주화 성지가 아니라 반역 여정의 고장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시스템 클럽과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특히 SNS에서 최고의 화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오프라인 국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뉴스타운이 호외지들을 발간했습니다. 이를 읽는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실의 뉴스들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어째서 대통령과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느냐는 분통 터지는 소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가장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은 북한과 광주 5.18 단체였습니다. 특별히 이 광주는 새롭게 발견된 이 모든 사실 앞에 무릎 꿇을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적대적인 발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는 광주지법의 일개 부장판사 이창환을 내세워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표현과 학문과 국민의 알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한 자유들과 국민의 권리를 북한보다 더 북한적인 독재의 행태로 유린하여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능욕하고 이러한 만행을 잘 행하여 왔습니다. 대한민국 위에 광주가 과연 있었고 대통령 위에도 광주 판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주의 5.18 단체들이 뉴스타운의 재갈을 물리려고 호외지에 발행한 배포와 인터넷 게재를 금지시켜달라는
반헌법 요구를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서 광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뉴스타운 보도 내용이 왜 사실이 아닌지, 왜 이 호외지 보도가 시급히 중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체의 증명과 조사가 없이 그냥 1997년 대법원 판결과 다르다는 것 한 가지 이유와 1997년 대법원 판결과 다른 내용을 발굴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5.18은 죽어도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 외에 딴 말은 용서 안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오지 않았고 모두 시민군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북한군이라고 하니까 재갈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예리면 수틀리면 콩밥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창한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는 데까지의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광주 판사 이창한이 신청서를 받은 날이 9월 22일, 판결문을 언론에 공개한 날은 9월 25일. 신청서를 받자마자 피고에게 알려주는 일도 없고 피고를 부르지도 않고 법정 공판을 열지도 않고 서울법원에서 해야 할 재판을 가로채 불과 3일 만에 여러분 월권 도둑 재판을 했습니다. 저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관할 규정도 묵살하고 민주적인 재판 절차도 밟지 않고 5.18이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에 도전하는 그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국민에 알리지 말라는 실로 북한보다도 더 독재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북한보다도 더 독재적인 북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재판은 처음이며 공산주의의 세계에서도 그 유래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재판입니다. 장성택도 이런 재판은 안 받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만 해야지 광주에 북한이 개입됐다고 말하기만 하면 벌금을 쳐물리고 처벌해야 한다는 고약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북한보다 더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는 극단적인 독재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보다 광주가 더 높고 대통령보다 광주 판사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다운 국가란 말입니까? 이게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조국 대한민국이란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국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은 자기 딸과 사위와 여동생을 위험한 적지 광주로 보냈습니다. 김정일은 아들의 가정교사이자 처형인 사람을 적지로 보냈습니다. 북한의 지도부는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저 지도부에서부터 목숨을 내걸고 그들의 나라라고 하는 북한을 위해서 솔선수범하였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맞서고도 더 나라를 보위하는 데 철저해야 할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해오셨는지, 여러분, 적장의 전용기를 타고 적지에 들어가서 3박 4일에 걸친 적장이 베푸는 최고급 호강을 받고 돌아온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적에 대한 경계를 풀라고 국민에게 체면을 걸고 있습니다. 적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잔인한 모습으로 살해해놓고 이를 대한민국에 뒤집어 씌운 이 사실에 눈을 감고 봐주는 것 등이 그랬고, 이 엄청난 사실을 배고픈 국민들이 낱낱이 조사해 신고를 해주는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눈 감아놓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5.18 정신으로 국민의 행복 시대를 열자, 대한민국을 통일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12년 동안이나 연구해온 충성스러운 국민을 북한보다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5.18을 증언하는 방송 출연자들에게도 방송 출연 영구 정지라는 공산국가보다 더 잔인한 행정 처분을 내리게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18에 대해서는 일체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혹한 방법으로 권력을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둘러싸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위험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고약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사는 지극히 불쌍한 국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속고 여러분들도 속고 전 국민이 속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국정원장 이병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18 당시 북한판 국정원장이었던 통전부장 김중리는 현직에 있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적지에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장은 배고픈 국민들이 고생해서 지어다가 바치는 밥 숟갈도 외면하는 겁쟁이가 되었고 비겁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사실을 대통령에 보고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그 봉급을 반납하고 그 자리를 용기 있는 사람에게 양보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남한은 노블리스 병력 기피, 이런 아이러니는 없는 것입니다. 남한의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고위공직자 등 이른바 지도층 사람들은 여기서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남한의 지도층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비겁한 방법으로 자신과 자식들의 병역의 이불을 깊이 하고 왔는지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번 광주들의 행전에서 자신들이 북한의 지도부 사람들의 솔선수범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하고 비겁한가를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뼈저리게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이 못난 지도층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북한의 지도부 전체가 광주에 와서 대한민국을 접수하려 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애써 직시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은 있지만 보지를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를 못하며 눈은 찢어졌지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방달 봉사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 국가가 언제까지 이런 방법으로 존속될 것인지 배고픈 국민들, 분통 터지는 나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도 한숨만 내실 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희망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런 최악의 정부, 최악의 대통령을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및 엄중한 안보에 직무유기하는 한심한 정부를 규탄하는 데 동참동행하는 모든 참여하신 전국에 계신 애국 시민들을 대표해서 2015년 10월 13일 규탄서를 낭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열배를 펼친 한상희 목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년 동안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아가면서 5.18의 왜곡된 진실을 밝히는데 온 힘을 다해오신 지만은 박사님으로부터 5.18 진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만은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